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냐? 따단!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입니다. 총 138점입니다. 합격입니다. 예! 제가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일단은 수고한 절 위해서 제가 저에게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관한 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정제되어 있는 어떤 합격 팁이라던가 좀 전문가적인 지식은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올려주실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가지고 그냥 제 이야기 하듯이 좀 편안하게 해볼까 봐요. 일단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라던가 시험 일정이랑 이후에 최종 합격까지 어떤 루트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그냥 시험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3개월을 준비를 했고 하루에 4시간씩 했습니다. 자만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뭘 하든지 약간 재미 붙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또 뇌과학 좋아하거든요. 인간이 최대 집중력이 4시간? 하루 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대뜸 믿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전 아까도 말했지만 재미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해가지고 일단 4시간을 잡았고 4시간도 괜찮았던 게 제가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이제 밥 먹고 도서관 가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다시 공부하러 가고 2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헬스장을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그냥 가요. 하루가 너무 잘 가요. 그래서 4시간을 하게 됐고요. 총 3개월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 3개월을 3등분을 할게요. 그래서 첫 한 달은 눈에 바르는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어떻게든 지금 이 친구랑 나랑은 좀 한몫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한 달은 익숙해지는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그렇게 한 달을 봤어요. 대신 볼 때 이론서만 그냥 쭉 보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집을 먼저 봤습니다. 당연히 문제 못 풀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과목의 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과목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지 그 순서 따라서 기출문제집을 좀 봐요. 쭉 보면은 출제 경향이 보이겠죠? 아, 이런 문제를 주로 내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간 순서를 물어보거나 그게 좀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론서 그리고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서랑 기출문제집 얘네로만 3개월을 하는 겁니다. 얘네로만. 다른 뭐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거 절대 안 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 이 얘기는 안 했네요. 저는 강의도 안 들었고 그냥 오로지 그냥 교재로만 했습니다. 그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강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칠 때는 최대한 그 지식이 빠르게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저 이번에도 문제 푼 거 보니까는 아는데 틀린 게 꽤 있어요. 이게 순간 이게 빠르게 아웃풋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맞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날은 알기만 하는 사람보다 대충 알아도 빨리빨리 끄집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인강도 어차피 인풋이잖아요.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이해한 내용을 저한테 주입시키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교재만 봤어요. 교재로만.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요약집인데 글쎄요. 저 요약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약집은 이해가 빨리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시험 당일날 쉬는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풀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어차피 당일 되면 눈에 안 들어요.
뭘 보든 눈에 안 들어오고 어떤 일타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쪽집게 강의를 해주셔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래서 그냥 심호흡 하시고 좋아하는 간식 드시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단원별 기출문제집이거든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고르는 이유는 그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쫙 올라가요. 왜냐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저는 파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단원 한 단원을 이해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네, 책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책 정리는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계속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까 뇌과학 말씀드렸는데 뇌과학에서도 그 사람이 글자보다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색깔이래요. 왜 정치도 색깔로 많이 하잖아요. 꼭 정당 이름은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색깔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많죠. 저도 제가 이런 거를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사놨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노트 정리를 좀 책 정리를 했었는데 형광펜이 한두 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원하는 색깔 골라서 네, 쓰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좋아진다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글자 많이 보고 머리 많이 쓰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엄청 빨리 피로해지는데 이렇게 색깔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팁입니다.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지금 활자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걸 다 뭐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완전 똑같이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최대한 많이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파트 분류를 해놓는 거 있잖아요. 하위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좀 개연성을 가지면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의 이해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뭐지? 지역사회복지라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죠. 이걸 이해시켜 줄 수 있게끔 적혀 있는 게 바로 아래쪽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하나. 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맞춰놨고요. 그리고 이 개념은 이렇게 나뉘는구나. 여기 보면은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결국 이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파트는 또 지역사회복지라는 게 이념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념이 일단 뭐지? 그러면 이념 체크해주고. 그리고 특성이 뭐지? 특성 체크해주고. 이념과 특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념은 이렇게 되어 있고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옆에 몇 가지인지. 사회복지의 이념이 5가지래요. 그러면 이념 옆에 5가지 이렇게 해주면은 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떠올리는 게 많아져요. 결론은 그냥 계속 아웃풋 훈련을 시켜주는. 저는 조사론 한 파트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사론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다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핵심적인 문제들인데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괄호들을 색깔이 이렇게 분류를 했고 아까 쓰던 색깔이랑 똑같죠. 저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각각 이런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활자도 그렇지만 그 활자의 위치가 기억이 나요. 그럼 문제 풀 때 그 위치에 있던 거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보다가 2개월 때는 진짜로 이제는 풀어요. 이제는 몰라도 풀어요. 한 달 동안 봤으면은 그래도 문제를 좀 풀 수는 있겠네 하는데 저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냥 계속 틀려요. 그래서 그 2달째 때에 2주 총 4주인데 2주씩 나눠서 첫 번째 2주 동안 이 8과목을 다 푼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어떻게 하느냐? 실전 자체 모의고사를 좀 봤어요. 실제로 내가 학교 그 시험장 가서 칠 수 있는 여건이랑 비슷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시험 치는 시간이랑 동일한 시간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봐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실제 수험표라던가 수능 시계 이런 거 지우개,
원하는 위치에 딱 세팅을 해두고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거 했어요. 근데 꼭 이 브랜드 아니어도 됩니다. 요렇게 네, 실제 시험지처럼 나와요. 네, 가장 뒷장에는 OMR 카드가 있어요.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 한 달 동안은 여전히 이론서와 기출을 병행을 하는데 마지막 한 달은 어떻게 하냐? 아는 거는 지운 거예요. 샤프로 쭉 그어져 있는 파트들 있죠. 그 활자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저한테 좀 보여주는 거였어요. 아는 거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한 2달째 때부터 하기는 합니다. 이게 눈에 익기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지문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것들은 일단은 먼저 지워냈어요. 기출문제집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문들이 다 거의 지워져 있죠. 이건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준비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아는 거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최대한 모르는 거를 조금이라도 보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이론서, 기출문제집, 그냥 2달째 했던 행동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달째 때부터도 그렇지만은 보다 보면 익숙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아마 지워지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지문을 어디까지 알고 있지? 그걸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최소 3번씩은 풀었거든요. 이렇게 위쪽 상단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진짜로 잘 나오는 지문들은 이렇게 막판엔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보통 이런 지문들 사이에는 이런 지문이 들어가더라. 거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문제당 1분씩이잖아요. 이런 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1초 만에 그냥 풀어버리는 거니까 59초는 더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빨간 색깔이 다 공통된 지문들 보면은 18회 시험, 21회 시험, 22회 시험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지문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같은 지문이에요. 파란 색깔. 이렇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이 돼서 저한테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깔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3번째까지 제가 풀었는데도 계속 틀린 애들이었어요. 계속 틀리는 문제여서 보자마자 답이 뭔지 보고 이게 왜 답인지를 떠올릴 수 있는지 계속 그냥 아웃풋. 그냥 이 모든 행위가 저의 빠른 아웃풋을 위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혼도 내죠. 지문 제대로 읽자. 이렇게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면은 마지막 남은 한 달에는 모르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처음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던 거를 여기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모르는 게 나오죠? 여기만 읽고 넘어가요. 정리를 한 번만 할까요? 시험 준비는 총 3개월이었고 3개월을 3등분해서 첫 번째 한 달은 기출과 이론서를 본다. 대신 기출을 먼저 보고 이론서를 본다. 외우려는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얘네랑 친해진다는 느낌, 나랑 한 몸이 된다는 느낌으로 2달째 때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대신에 진짜로 문제를 풉니다. 진짜로 문제를 계속 풀어요. 8개의 파트들을 싹 풉니다. 그것을 2주씩 나눠요. 2주 동안 싹 풀고 남은 2주 동안 한 번 더 싹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대신 이때부터는 아는 거는 계속 지워요. 그 주의 마지막 주에는 기출문제를 풉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반복을 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모르는 거를 위주로 정리를 해서 시험 당일날 들어가시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 설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되게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막 엄청 속상해해서 달래주려고 가서 보면은 한 개 틀렸다던가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맞췄다던가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2개 중에 왜 이거 골랐지? 실제로 2개 중에 고민하다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실력이 있죠. 그리고 찍은 것 중에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서 알지만 실력도 당연히 실력인데 운이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날의 컨디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정말 그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합격했다고 뭐 자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감사해야 한다 하시거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험 결과 이전에 정말 숱한 실패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 역시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인생은 한낱 꿈이기 때문에 기왕 꾸는 꿈이라면 좋은 꿈이 좋지 않을까. 그 좋은 꿈도 다 같이 좋은 꿈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록하는 게 가장 큽니다. 저는 공부를 취미로 두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전에 소방공무원 준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1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배웠고, 그때 불합격을 하고 그 불합격의 쓰라림 있죠. 그게 정말 오래 갔어요. 정말 오래 갔고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감정들이 막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한 과정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에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불합격과 실패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막 실패하고 불합격하면은 많이 울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은 굳어지죠. 단단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막 이런 실패들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20살 때부터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있는데, 실패를 할 거면 좀 빨리 많이 하자. 많이 넘어져 봐야 맷집도 느니까. 저가 저 스스로한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샌가 뭔가 어떤 목표 하나에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합격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사람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스스로한테 모진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근데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새겨진 경험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쓰면 되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에 좌절하고 있던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 혹시나 뭐 불합격을 했거나 뭔가를 실패했거나 혹은 뭘 포기를 했거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새로운 무기를 얻은 사람이고 엄청난 기회가 당신한테 온 거예요. 그건 선물입니다. 선물. 진짜로 선물이에요. 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이상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공부법을 터득을 하게 됐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이제 찾았고, 무엇보다 포기하는 거, 실패하는 거, 불합격하는 거는 또 다른 선물이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았고,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내면의 단단함, 겸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선물이었어요. 겸손, 감사, 사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게 기반이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잘된 분들의 특징이 그러했듯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에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때 저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자책을 제일 안 했으면 좋겠어. 듣고 있니?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응? 그 누구보다 이뻐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 어화둥둥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을 해야 실패든 성공이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도전을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갈수록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저는 새해가 되면은 항상 소원을 비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 더 욕심일 수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그건 그거대로 공허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이 비단 시험에 관한 어떤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소원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섭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모든 걸 받아내고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제가 방금 진심을 담아서 했거든요.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어요. 우리 항상 웃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시시콜콜한 내용으로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